넘어갑니다. 자, 밀수입죄 중요합니다. 밀수입죄 중요해요. 이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돼. 자, 밀수입죄의 경우 관세가 무세인 경우는 성립된다. 맞습니다. 밀수입죄 같은 경우에 구속요건, 범죄의 구속요건 자체가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핵심이에요. 이 밀수입을 통해서 내가 얼마간의 이득을 벌었는가, 얼마 정도의 관세 포탈을 했는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유세인가, 무세인가, 뭐 세율이 있든 없든 수입 신고를 했냐 안 했냐가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라 한번 볼까요? 자, 일본에서 해산물 5,000톤을 인천 소재 보세 창고에 반입한 후에 수입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시중에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수입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을 했든 판매를 했든 어찌됐건 뭐다? 밀수입죄. 맞는 표현이죠. 이 가끔 사례형으로 한 번인가 나왔어요. 지금 이 벌칙 파트 중에서. 원래 이제 관세사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사례형으로 엄청 나오고 막 이거를 사례를 분석해서 가불병정 막 쓰기도 하는데 가끔 가다 막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밀수입죄는 뭐다? 수입신고 안 하면 그냥 밀수입죄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거고. 자, 마. 정답은 마예요. 딴 거 볼 필요 없고, 마.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맞는데, 맞죠? 관세액이 10배와 물품 원가 중 낮은 금액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탁 걸려야 되겠죠.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또 이해 안 되실까 봐. 자, 관세액. 예를 들어서 관세액이 50만 원이에요. 그럼 10배 얼마죠? 500만 원이 될 거고. 관세액이 10배랑. 물품 원가는 예를 들어 얘가 세율이 막 100% 이상인 애들이에요. 그럼 물품 원가가 더 낮을 수도 있겠죠. 물품 원가가 200만 원이라면 관세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전전 시간에 말했듯이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360%라니까요. 100% 넘으면 물품 원가보다 더 높은 관세를 받잖아요. 그죠? 됐죠? 자, 그러면 얘랑 비교해서 얘는 지금 뭐야? 더 낮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 자, 세관이 그렇게 인정이 있을까요? 관세법이 그렇게 뭔가 조금 뭐 벌칙에 대해서 약하게 하려고 만든 법률은 아니겠죠. 얘는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보다 조금 더 세게 때리고, 아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비범도 우리가 처벌하고 교사범, 방조범도 더 세게 처벌하고 하잖아요. 형법보다. 얘도 마찬가지로 낮은 금액이 아니라 높은 금액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관세액이 10배, 50만 원의 10배인 500만 원과 물품원가가 200만 원이라면 얘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뭐 0원부터 500만 원까지 판사님이 때리겠죠. 그래서 기준을 일단 잡는 거는 높은 금액이 되겠다. 정답은 낮은 금액이라고 표현한 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나 한번 볼까요? 이 수입신고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합니다. 가끔가다 지금 입항전 수입신고를 막 그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제외 막 이렇게 해서 좀 허접한 문제를 내는 것도 왕왕 봤는데, 입항전 수입신고는 항상 그냥 시기의 문제예요. 시기의 문제고 수입신고가 가지고 있는 모든 효력은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입항전 수입신고는 입항전이라는 표현은 시기만 나타낸다. 모든 효력은 수입신고와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자, 너무 많이 설명했어. 4번을. 5번. 다음 빈칸의 숫자를 다 더한 것은 뭐냐? 자, 어떻게든 어렵게 내려고 마지막 모의고사니까 막 이렇게 해놨죠. 자,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이거 뭐예요? 부정수입죄죠. 적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하여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적으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일단 설명을 들어야 돼. 적지 말고. 적은 거 다시 잔소리 할까 봐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적은 거 다시 보면 어때요?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일단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설명 들으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3년 이하. 하여튼 부정수입죄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우리는 수입과 수출이 있으면 항상 수입에 더 센 규제, 더 센 처벌을 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이 점부터는 얘는 부정수출죄예요. 똑같은 구성여건, 범죄의 구성여건이 또 동일하지만 처벌은 뭐가 더 세다? 수입이 더 세다. 3년 3천만 원이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1년 2천만 원이에요. 그죠? 이 정도 차이 알아두시고, 수출이 더 낮구나, 처벌 수위가 더 낮구나도 알아두시고, 각각의 숫자로 다 알아두시고, 3, 3, 1, 2 다음에 뭐예요? 너무 어렵다. 뭐예요? 답. 하여튼 9죠? 됐어요. 정답 다 체크해 두시고. 자, 가격 조작죄의 대상이 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틀린 것은, 자, 정답은 마입니다. 다음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 입항전 수입신고는 사실 안 들어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항상 시기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법을 우리가 읽는 우리들이 이팡준 수입 신고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애매할까봐 법을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니네들이 그럼 그렇지 헷갈릴 거 뻔하지 4번도 넣어 라고 해서 들어간 거고 사실 여기 안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결국 보정신청, 수정신고, 수출수입 반송신고 그래서 통관의 어떤 3요소와 어떤 3개 변경 방법인 보정신청과 수정신고가 들어갔고 이거 2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쓰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발 좀 믿어주세요. 부족세액일 때 변경하는 거였죠. 3개 변경 방법 중에. 앞에 나와 있는 뭐는 안 돼요. 그러면 경정청구는 얘는 과다 납부한 세액일 때 적용하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마입니다. 마예요, 마. 경정청구는 안 돼요. 자, 밀수품 취득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부러 어렵게 내려고 막 꼬았는데 저 관세 작물제라고 하길 한다. 우리 그래서 이런 단어에서 작물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작물압이. 그죠? 요거는 실제로 저기 선지에 출제된 경험이 있는 그 선지입니다. 기출된 선지예요. 자, 밀수품 취득제 등이 성립되기 위해선 일단 취득제가 성립하기 위해선 밀수라는 선행 범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범죄인 밀수입죄와 빠졌네요. 부정수입죄가 먼저 성립돼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밀수품을 취득 또는 알선한 경우 내가 취득하거나 혹은 어떤 거래를 통해서 중개상 역할을 해준 경우 그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이득을 얻죠. 그러면 밀수품 취득죄에 해당하고 수출입금지품을 감정한 경우에도 밀수품 취득죄에 해당한다. 여기는 지금 수입과 관련이 돼 있죠. 근데 지금 마 보세요. 부정감면이라든가 부정환급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수입이라는 행위라기보다는 어떤 세금을 좀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밀수품이라고 보기가 이상해요. 여기 뒤에 이제 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등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애들이야. 그런 애들을 감정하거나 이 졸면서 이거 작성했나 보다. 그죠? 감정하거나 운반한 경우에는 밀수품 취득죄 등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이죠. 됐습니다. 부정감면, 부정환급의 물품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본조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는데 부정감면을 저질러도 그 물품은 일단 정식적으로는 수입은 된 거예요. 다만 세액을 좀 조절했기 때문에 걔가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얘를 어떤 밀수죄라든가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넘어갑니다. 자, 과태료